500명의 자식은 설문 대할망과 하루방을 닮았어요. 덩치가 크고 먹성이 좋았어요. 먹어도 끝이 없었어요. 설문 대할망은 한라산에서 수십 마리 멧돼지를 몰아왔고 500명 자식들에게는 한 끼 식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하루방이 바다에 나가 대왕고래를 잡아와도 500명 자식들은 순식간에 먹었어요. 설문 대할망과 하루방은 500명 자식들에게 양식을 대느라 힘들게 일을 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주도에 큰 흉년이 들어왔고 500명 자식들에게 먹일 양식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제주도의 큰 고래는 하루방이 다 잡았고 제주도 산에 있는 멧돼지나 노루는 설문 대할망이 다 잡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루방이 제주도 앞바다에 있는 큰 고기를 다 잡아서 제주도 앞바다에는 큰 고기가 없었고 하루방 제주 바다에서 작은 고기를 잡으면서 500명 자식들을 먹였고 하루방이 생각하기를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식구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루방은 설문 대할망에게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더 넓은 큰 바다로 가서 큰 고래를 잡아야 와야 되겠다고. 설문 대할망은 반대를 했어요. 설문 대할망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500명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자 제주보다 더 큰 바다로 나가서 큰 고기를 잡으러 하루방이 나갔어요. 하루방은 큰 바다에서 큰 고기를 잡다가 큰 태풍에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여기 보면 올라가는 뒤에 아니우다라고 해놨네요. 제주도 언어로. 제주도 옛날에 이걸로 고기를 잡았어. 이걸로 배를 띄워서 뗏목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바로 제주 하라방이 요걸 타고 요 뗏목을 타고 태평양으로 나가서 큰 고래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주 하라방이 500명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설문 대할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 뗏목을 타고 요 쥐꼬르만한 뗏목을 타고 태평양을 나간 거예요. 큰 바다, 제주 바다보다도 더 큰 바다로 나가서 결국은 이 뗏목에는 태풍이 불 때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방한책이 없는 이 뗏목을 타고 가서 큰 고래를 잡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설문 할망은 너무 서글펐고 너무 한스러웠고 500명의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조차 없다 보니 바로 눈물을 머금고 결국은 자기 몸을 그 솥단지에 들어가서 육신죽을 만들었고 그 500명은 설문 대할망에 육신의 죽을 맛있다라고 하고서 허겁지겁 먹었을 때 이게 어떤 면에서 너무 서글픈 전설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제주도의 전설은 항시 어떤 면으로서는 서글프고 어떤 면으로서는 좀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맨 처음엔 재밌다가 나중에는 서글픔으로 끝나더라고요. 이게 제주도의 전설이에요. 예, 이제 가시죠. 일례로 제주도 바닷속에는 하루방이 빠져 있고 제주도 하루방이 세워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설문 대할망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방은 바로 설문 대할망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설문 대할망은 하루방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고 제주도 도민들은 그 그리워하는 설문 대할망의 하루방을 제주도에 곳곳이 세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주도에
태풍이 심해 남자들이 물고기를 잡다가 많이 죽어요. 특히 그 항구 도시는 남자들이 많이 죽어서 항구 도시 주변은 가부들이 많거든요. 제주도에는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 이유가 태풍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깊은 밤을 달래주기 위해서 남근산 하루방을 세운 것이고, 옛 제주도 풍습을 보면 남자들이 귀에서 여자가 해녀 일을 하고 남자는 아기를 보았어요. 그리고 하루방이 죽고 설문 대할망 집에는 양식이 다 바닥이 났어요. 설문 대할망은 마지막 남은 곡식을 탈탈 털어 가마솥에 죽을 끓였어요. 설문 대할망은 500명 자식들이 영양실조로 얼굴색이 누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서글프게 눈물을 흘렸어요. 설문 대할망은 500명 자신 때문에 굶어 죽는다는 생각에 한탄하는 마음에 펄펄 끓는 가마솥에 본인의 몸, 설문 대할망의 몸을 집어넣고 죽이 되었어요. 그리고 500명 자식들이 집으로 돌아왔고 499명 자식들은 가마솥에 있는 죽을 허겁지겁 맛있게 먹느라 설문 대할망을 찾지를 않았어요. 자식 중 늦게 들어온 막내 자식이 설문 대할망을 찾았어요. 여기에 499명 자식들은 막내에게 설문 대할망이 죽을 쓰고 양식을 구하러 갔다고 했어요. 499명 자식들은 막내에게 오늘은 죽이 평상시보다 맛있으니 너 빨리 먹으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막내는 499명 형들 말을 듣고 가마솥에 죽을 푸려고 할 때 가마솥 밑바닥에 설문 대할망의 큰 유골이 있었어요. 막내는 설문 대할망의 유골을 보고 엉엉 크게 울었어요. 설문 대할망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크게 울었어요. 그제서야 499명 형제들도 설문 대할망의 큰 유골을 보고는 다 큰 소리를 내고 제주도 하늘이 진동하듯이 엉엉 울었어요. 막내는 설문 대할망의 육신을 먹은 499명의 형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설문 대할망을 생각하며 오열한 499명 형들은 모두 바위로 변했어요.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 산 1-4번지 백록담에서 정서쪽 499명 형들 바위명은 500장군바위, 500나한바위 또는 영실기암이라고 현재 2023년에 말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500나한바위라고 적혀 있고 영실암이라고 실제 적혀 있어요. 카카오맵에 보면. 그리고 499명 형들이 설문 대할망을 생각하며 흘린 피눈물이 한라산 영실암 아래로 스며들면서 철쭉꽃이 됐어요. 봄이 되면 한라산 영실암 아래로 철쭉꽃이 빨갛게 물들인다 해서 장관일 정도로. 그러나 그 철쭉꽃은 바로 499명이 설문 대할망을 생각하고 자기 몸속에 설문 대할망이 들어갔다는 것, 죽으로 들어갔다는 그 한 때문에 바로 피눈물과 같은 철쭉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봄이 되면 영실암 아래 저 밑에 가게요. 영실암 아래 철쭉꽃이 만개해서 아주 장관이나 그 철쭉꽃을 보면서 항시 설문 대할망과 499명의 설문 대할망 아들들을 생각하신다면 한결 전설 속에서 후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얘기거리가 될 거예요. 그제서야 499명 형들은 설문 대할망의 큰 유골을 보고 엉엉엉 울었어요. 막내는 설문 대할망의 육신죽을 먹은 499명 형들을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내는 499명
형들과 인연을 끊고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산 104 차기도에서 설문 대할망을 생각하며 며칠 몇 날을 울었어요. 그리고 막내는 머지않아 바위로 변했어요. 저 앞이 바로 막내가 바위로 변한 곳이에요. 저기 바로 비양도예요. 499명의 이 설문 대할망 육신을 먹은 499명 형들을 용서 못하고 혼자 아무것도 없는 바위섬에서 엉엉 울면서 한스럽게 울다 보니 그 눈물이 피, 칼갓을 다 녹여버리고 백골만 남아갖고 고사리면 사람들은 저 바위를 장군바위라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장군바위는 아니에요. 장군바위는 위가 삐쭉한데 저 바위는 삐쭉에 가다가 잘린 형태, 토산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건 장군바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자식이 설문 대할망이 그 자식들 500명을 먹여 살리고자 자기 스스로를 가마솥에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서 자식들은 안타깝게도 평상시 죽보다 더 맛있다고 허겁지겁 먹었던 그 사실적인 것을 이 막내는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엄청나게 무섭고 엄청나게 처절하고 엄청나게 효심이 강한 그 막내 아들이 있는 곳이에요. 제주도가 없어질 때까지는 저 한 자체는 오래오래 남게 될 거고 제주도의 그 막내 아들의 효심의 증표로 남아있게 될 거예요. 자기